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린 게 디테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면 이제 상세보기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게시물이 있으면 그 게시물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 게시물을 상세보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뭐 클릭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게시물을 상세보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을 드린 건 뭐다? 가장 마지막에 입력받은 게시물의 상세 정보를 출력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게시물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입력하면 이제 2번 게시물이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하는 개발자들, 그러니까 즉 개발을 잘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해당 문법을 잘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개발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작정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부터 할 건지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세우셔야 됩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뭐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디테일 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뭐부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를 코드를 무작정 먼저 코드부터 작성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잘하는 개발자들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저는 처음에 유저 아티클 디테일에 관련된 명령어 처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입력을 먼저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게시물 상세보기를 꺼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게시물의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사실 이제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게시물 상세보기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라이트가 아니라 디테일이라고 입력해줘야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유저 아티클 디테일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유저 아티클 디테일.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요 명령어 처리를 잘 했구나. 그러니까 내 코드를 내가 지금 코드를 어디까지 작성을 했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지막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서 요 시점 있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게시물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생성된 게시물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여기서 생성된 게시물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지금 디테일 했을 때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얘는 지금 뭐예요? 지역 변수죠. 그럼 지역 변수는 조건문이 사라지면, 조건문이 내용물이 여기에 끝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했어? 사라진다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id 값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 변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값이 사라져서 last article id를 뭘로 만들었어요? 전역 변수로 만들었죠. 그죠? 전역 변수를 여기다 둬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요? 이 녀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반복문 안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조건문 안쪽으로 투입이 돼서 침투를 해서 그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값을 전달해주는 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게시물에 대한 객체의 정보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article last article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last article. 자 last article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자 이 article 있죠? 이 last article이라는 요 변수에다가 이때 생성된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1번 게시물을 만들었으면 이 new 아티클 1번 게시물 객체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여기 리모컨 주소값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st 아티클에 뭘 공유한다? 해당 변수에 들어가 있는 그 주소값을 여기에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여러분들 전역 변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last 아티클을 뭐한다? 유저 아티클 디테일에서 사용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last 아티클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게시물이 먼저 입력이 돼야겠죠. 라이트라 썼어요. AAE BBB. 자, 지금 게시물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디테일이라 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게시물 상세 보기 하니까 해당 게시물에 대한 마지막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해볼게요. 자, 2번 게시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출력했을 때 2번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생각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게시물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게시물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디테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널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왜 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널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 널 넣어놨잖아요. 널. 자, last article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널이라는 값을, 널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빈 값을 그냥 여기다 넣어줬기 때문에. 왜? 그렇잖아요. 게시물은 없잖아요. 처음에 실행되면, 프로그램 실행되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게시물을 상세 보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칩시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에러 뜹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보이죠? 널 포인트 있으셔 나오는 거. 자, 널 포인트 있으셔는 왜 나오냐면 널한테 일을 시켰을 때 나오는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라스트 아티클에는 지금 널이 꼽혀 있는데 널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된다? 에러가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해줘야 되냐면 유효성 검사라는 걸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유효성 처리. 자,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 얘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했어요. 그죠? 그럼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가 입력이 안 되면 웹사이트에서 뭐라고 해요? 너 로그인 아이디 입력 안 했으니까 입력해. 그 다음에 입력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로그인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로그인 아이디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뭐라 하죠.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틀리면 뭐라고 해요? 해당 비밀번호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마지막 게시물, 즉 게시물 자체가 아예 없으면 게시물 상세 보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티클을 써주고 라스트 아티클을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 지금 이거는 주소값을 이 아티클이라는 변수한테 공유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티클이 만약에 널이다. 그죠? 왜냐면 얘 자체가 지금 널이면 여기에 또 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널이면 이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써버리면 여러분들 조건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주고 밑으로 내려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반복문 할 때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는 브레이크문을 쓰면 되고, 반복문 안에서 어떤 특정 코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 해당 코드를 스킵하고 싶을 때 쓰는 문법이 있다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컨티뉴라고 했다 했죠. 그죠? 자, 컨티뉴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밑에 코드가 스킵되고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했어요. 지금 게시물이 없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유저, 아티클, 자, 디테일이라 씁니다. 자, 당연히 뭐라고 해요?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프로그램을 고객이 쓴다고 했을 때 고객이 게시물이 없는데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딱 입력했어요. 근데 널 포인트 인서션 나와가지고 펑 터져버리면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좀 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게시물을 입력하면 당연히 게시물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해주면 된다? 자, 여기다가 게시물 상세보기니까 자, 저는 번호 %D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ticle .i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 얘는 내용. 자, %s 여기다 서브젝트, 그 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실행해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상세보기 하게 되면 게시물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저 아티클 자, 제가 여기다가 write 해가지고 글을 써볼게요. 자, 게시물을 첫 번째 게시물이 작성됐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디테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자, 1번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번호, 제목,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을 또 씁니다. 자, 글을 또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게시물이 또 last article이라는 변수에 이제 주소값이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2번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 명령, 처리,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게시물이 상세보기 되도록 기능을 구현한 거죠. 네, 됐습니다.